그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 중에 지금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정수석 등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률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초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김현장 같은 좀 큰 회사에다가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대형 노펌들은 이명박의 변론을 안 맡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을 이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이 좀 있고, 근데 문제는 그 나오는 안들 중에 검찰이 부르기 전에 먼저 가자. 지금 당장 가도 좀 늦은 것 같은데? 이게 허를 찌르기 위해서, 검찰의 허를 찌르기 위한 허허실실전법인데, 검찰에서 이 왁구가, 일본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사의 왁구가 완전히 맞춰지기 전에 미리 가자. 그래서 검찰을 당황하게 만들자. 이 전법인데. 그러니까 그게 늦은 것 같다고. 근데 검찰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오늘 출두합니다. 그리고 검찰을 쑥 쳐들어가면 당황하죠. 근데 그거는 소환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보강 수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MB를 중심으로 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돼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만에 하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혐의가 더 강력하고 이게 확실하다는 거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거지, 그 혐의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B는 지금 늦은 거라니까. 지금 당장 나가도 늦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림픽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건 검찰이다. 예. 더 완벽해지고 있다. 네. 완벽의 퍼센테이지가 120%, 130% 올라갔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만큼 상황이 좀 몰려있다는 반증이고, 우리는 너무 이명박을 이제 음모론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은 덕안에 있던 쥐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 거기다가 MB가 지금 매일 출근하면서 만난다는 그 측근들, 회의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속으로 자기 스스로가 측근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도 만일 사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네. 꼼꼼히가 다 있을 그러니까 텐데. 김백준 씨도 그렇고 김의중 씨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명박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몰랐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40년 집사였다는 김백준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판국에 그 찌꺼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측근 인내하고 그 회의 자리에 앉아 있어 본들, 그 사람들은 이명박을 걱정할까요? 자기 자신이 아니를 걱정할까요? 이번 변호사 비용은 또 삼성이 내주나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다스가 내줍시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요, 이 변호사 비용은 삼성이 내주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이건희 개인이 내주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저분이 너무 정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머였네. 에이, 이재용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 양반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아니 왜요? 맞잖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은 다치면 안 돼요. 이건희는 다쳐도 되고. 난 내 머릿속에 김진태가 지워지질 않아. 이명박이가 검찰에 이제 뭐 자진 졸두를 하든 뭐 정해진 날짜에 나가든 간에 정말로 구속이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나는 루머다 아니다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검사 하나가 이명박 씨, 당신은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범죄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검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대형 로펌도 안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현장도 안 한다고. 근데 비용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다른 대형 로펌도 많으니까. 에이킨 건프? 거기에 분명히 비용에 대해서도 또 그 와중에 딜을 하려고 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하게 도와줄 수 있는 데는 민변밖에 없지 않나.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학수도 이명박과 똑같은 거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구조가 비슷해. 이학수도 이건희한테 버림을 당했다는 거야. 내가 원팡 뒤집어 쓸 수가 없다. 요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불고 있는 거래요. 이건희가 사면 받아갖고 복귀하자마자 바로 한직으로 내려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희를 배신하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한테 지금 뭐 이재호 등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쭉정이들이 쉴드는 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어떤 보살핌과 꽁꽁 뭉친 의리 같은 건 없어 보인다. 이명박과 이건희가 아주 유사한 형태로 아랫사람들을 부렸다. 권력과 금권으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김진태. 예. 김진태가 조명균 장관에게 한 행위, 그리고 면전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 그런 걸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그 뭔가 좀 정신병자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예. 이렇게 사실관계랑 상관없이 나의 믿음만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남들한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나이로만 따져도요. 나이 차이가 나요. 64년생인 김진태와 57년생인 조명균이거든요. 물론 뭐 나이가 벼슬은 아니지만 반말도 하더라고요. 그치? 뭐 이런 말도 하고. 너무 그게- 듣기 싫었어. 정말 전형적 양아치스러운 반말이잖아요. 내가 언제 반말했다고 지적하면 내가 언제 이러잖아요. 혼잣말이었다고. 아니 개쌍양아치 진짜. 영정님, 네. 이 양반이 지금 보이는 게 없어. 너 죽을래?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조명균 장관이요. 57년생이기도 하지만 조명균 장관이요. 79학번이고요. 개진태는요. 개진짜. 83학번이에요. 학번도 엄청 선배예요. 이거 완전히 이 양아치를 벗어나서 이건 완전히 개예요, 개. 너무 개 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랑 못 받는 미친 개. 침 질질 흘리는 미친 개예요, 이거. 이게 인간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돼야 될 인간적 예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략이 평창 올림픽 직전에 색깔론을 공세를 했더니 일부 지지율이 빠지는 걸 재미를 봤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색깔론으로.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통일부 장관이 다른 업무로 나온 거예요. 근데 색깔론을 막 사진까지 들고 와가지고 근데 본 앞에 찢어버려. 기본적인 논리가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하태경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온 거죠. 국민이 닮았다면 닮은 거지. 어디서 말이 맞느냐. 전형적인 공산주의 논리 아닙니까? 이게 사실관계랑 상관없이 수령이 기차바퀴가 네모야. 그러면은 네모다. 라고 다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국민이 우리 전체 국민 중에 몇 퍼센트를 자기들이 국민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보고 김일성 주석과 닮았다고 생각한 사람 국민 중에 1%가 될까요, 과연? 근데 그 사람들이 닮았다고 주장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닮았다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는 김진태가 나름대로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전략이 실패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또라이 전략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아닌 거 확실하죠? 이런 식으로 물어서 조명균 장관이 쭈뼛거리면 그게 마치 김일성인 걸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찌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나가니까 김진태가 당황하면서 사실 찢을 생각이 없었어요. 네. 김진태는 찢을 생각이 없었다고. 그 자리에서 뱉어내야 되는 말. 이러니까 북한의 대변이라는 소리를 듣죠.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김진태가 조명균 장관한테 뭔가 머뭇거리는 듯한 거를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조명균 장관이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서 단호하게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이 살짝 뭐 약간 좀 피식 웃었나 봐요.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김진태가 급하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임명직인 장관한테 뭔가 좀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세우고 나왔는데 조명균 장관이 휘말려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에 일배 짓거리를 해왔잖아요. 국회 활동도 일배, 실제로 일배도 들어가서 김진태는 일배 영웅이잖아요. 김진태에 대한 따르는 그 일배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네.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뭐 아무리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저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검사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선배가 지금 검사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어떻게. 북한의 대변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위해 노력하면 돼요. 예. 이 무슨 국정원장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한테 북한의 대변이냐고 묻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대변하면 되고요. 환경을 보호하면 되고 예. 통일부 장관은 통일이 잘 되게끔 해주면 돼요. 그렇죠. 통일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북한을 폭격하라 해요? 이게 상황이 요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데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미국의 기류가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 이유로 지금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죠. 미국이. 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무역 제재를 가하는 거는 지금 가장 지금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희생양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철강 부분에 50%가 넘는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이 철강을 만드는데 부자재, 원료가 몇 %가 중국산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철강을 다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가운데 샌드위치 돼가지고 다치고 있는데 하물며 미국은 지금 호혜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무역 관행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미국으로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손도 안 대요. 일본
순위에서 한참 밀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삼아서 지금 그 중국 손봐주기 하는데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그냥 이전처럼 좌시하지 않겠다. 정당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서도 겨우 색깔론이나 들고 나오고 뭐 북한이 어쩌느니 뭐 조명균 장관이 뭐 북한의 대변인이냐 뭐 이거 지금 이게 시대에 뒤떨어져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진하고요. 이 지금 어목한 상황에서 GM철수까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치단결해서 싸워도 부족한 마당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북한하고 남한이 친하게 지내니까 미국이 보복하는 거다. 이 논리잖아요, 지금. 아, 정말 찌질하기는, 아니,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정말 찌질하기가 아니 없어요. 아니, 북한하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무역보복을 한다? 아니고 우리나라한테 무역보복을 해서 그럼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등 돌리나요? 이게 박근혜식 논리예요. 아니, 그게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쳐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무역보복을 하는 거라는 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게 뭐 됐다고 그러면 그게 당연히 그 미국으로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다른 속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무역보복을 통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는 만큼 우리는 북한하고 거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번에 철강이나 뭐 그 여러 가지 뭐 세탁기 그 수입 그 제한 조치 취한 이런 것들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철강 사지 마. 우리는 잠재 수요 남아 있어. 이게 중국 쪽으로도 그렇고 북한 쪽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제2개성공단, 제3 개성공단 계속 확장되고 이게 그 북한이 이 경제 개방해서 계속 도시들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건설 수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대량의 철강이 필요한데 그러면 미국이 못 팔던 거 북한에 팔면 되지. 그게 사지 마 그러면 지그들끼리 알아서 한다는데 지금 경제적인 세계 무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 내에서도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뭐 이렇게 발효하고 이 태양광 패널 수입 제한하고 이렇게 철강 수입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미국 내에서도 산업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트럼프가 자기들 지지층에게 나 잘하고 있지. 이번 중간선거 때 나 뽑아줘. 우리 공화당 뽑아줘라는 신호로 이런 보물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가 피해자가 될 일은 없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동맹은 동맹이고 무역은 다른 문제다. 당연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복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이 사람들은 지금 조명근 장관이든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새끼들을 매국노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정신적 노예죠. 진짜 실질적인 노예이기도 하고 머슴의 정신 상태가 아니고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들죠. 현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판국에 그 찌꺼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측근 임내하고 그 회의 자리에 앉아 있어 본들 그 사람들은 이명박을 걱정할까요? 자기 자신이 아닌 일을 걱정할까요? 이번 변호사 비용은 또 삼성이 내주나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다스가 내줍시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요, 이 변호사 비용은 삼성이 내주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이건희 개인이 내주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저분이 너무 정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머였네. 에이, 이재용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 양반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아니 왜요? 맞잖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은 다치면 안 돼요. 이건희는 다쳐도 되고. 난 내 머릿속에 김진태가 지워지질 않아. 이명박이가 검찰에 이제 뭐 자진 졸도를 하든 뭐 정해진 날짜에 나가든 간에 정말로 구속이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나는 루머다 아니다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검사 하나가 이명박 씨 당신은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범죄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검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대형 로펌도 안 한다고 아까. 그 뭔가 좀 정신병자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네. 이렇게 사실관계랑 상관없이 나의 믿음만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남들한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나이로만 따져도요. 나이 차이가 나요. 64년생인 김진태와 57년생인 조명균이거든요. 물론 뭐 나이가 벼슬은 아니지만 반말도 하더라고요. 그치? 뭐 이런 말도 하고. 너무 그게 듣기 싫었어. 정말 전형적 양아치스러운 반말이잖아요. 내가 언제 반말했다고 지적하면 내가 언제 이러잖아요. 혼잣말이었다고. 어느 게 쌍양아치 진짜. 영정님, 네. 이 양반이 지금 보이는 게 없어. 너 죽을래?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조명균 장관이요. 57년생이기도 하지만 조명균 장관이요. 79학번이고요. 개진태는요. 개진짜. 83학번이에요. 학번도 엄청 선배예요. 이거 완전히 이 양아치를 벗어나서 이건 완전히 개예요, 개. 너무 개 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랑 못 받는 미친 개. 침 질질 흘리는 미친 개예요, 이거. 이게 인간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비해야 될 인간적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 중에 지금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정수석 등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률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초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김현장 같은 좀 큰 회사에다가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대형 노펌들은 이명박의 변론을 안 맡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은 이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이 좀 있고 근데 문제는 그 나오는 안들 중에 검찰이 부르기 전에 먼저 가자. 지금 당장 가도 좀 늦은 것 같은데? 이게 허를 찌르기 위해서 검찰의 허를 찌르기 위한 허허실실전법인데 검찰에서 이 왁구가 일본말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사의 왁구가 완전히 맞춰지기 전에 미리 가자. 그래서 검찰을 당황하게 만들자. 이 전법인데 그러니까 그게 늦은 것 같다고. 근데 검찰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오늘 출두합니다. 그리고 검찰을 쑥 쳐들어가면 당황하죠. 근데 그거는 소환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보강 수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MB를 중심으로 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돼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만에 하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혐의가 더 강력하고 이게 확실하다는 거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거지. 그 혐의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B는 지금 늦은 거라니까. 지금 당장 나가도 늦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림픽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건 검찰이다. 예. 더 완벽해지고 있다. 네. 완벽의 퍼센테이지가 120%, 130% 올라갔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만큼 상황이 좀 몰려 있다는 반증이고 우리는 너무 이명박을 이제 음모론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은 덕안에 든 쥐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 거기다가 MB가 지금 매일 출근하면서 만난다는 그 측근들, 회의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속으로 자기 스스로가 측근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도 만일의 네. 사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네. 꽁꽁이가 다 있을 그러니까 텐데. 김백준 씨도 그렇고 김의중 씨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명박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몰랐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40년 집사였다는 김백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김현장도 안 한다고. 근데 비용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다른 대형 로펌도 많으니까. 에이킨 건프? 거기에 분명히 비용에 대해서도 또 그 와중에 딜을 하려고 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하게 도와줄 수 있는 데는 민변밖에 없지 않나.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학수도 이명박과 똑같은 거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구조가 비슷해. 이학수도 이건희한테 버림을 당했다는 거야. 내가 원팡 뒤집어 쓸 수가 없다. 요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불고 있는 거래요. 이건희가 사면 받아갖고 복귀하자마자 바로 한직으로 내려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희를 배신하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한테 지금 뭐 이재호 등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쭉정이들이 실드는 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어떤 보살핌과 꽁꽁 뭉친 의리 같은 건 없어 보인다. 이명박과 이건희가 아주 유사한 형태로 아랫사람들을 부렸다. 권력과 금권으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김진태. 예. 김진태가 조명균 장관에게 한 행위, 그리고 면전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 그런 걸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